지난 시간에는 부의 불평등과 자산 순위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우리를 부자로 만들지 못하는 요소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이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 요행만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을 복권과 투기에 맡기며 살 순 없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부자의 생각을 배워라. 우리는 사회에서 만든 프레임에 따라 부자를 경멸하는 문화가 일부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언론과 미디어는 부자는 나쁘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왔고, 돈을 갈구하는 것은 탐욕적인 것만 같은 속물적인 이미지로 오래 자리 잡았죠. 때문에 연봉 협상과 돈 이야기는 무언가 속물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물론 나쁜 부자도 꽤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착한 부자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즉, 세상이 만든 프레임에 갇혀서 부자를 맹목적으로 비난하기보다 올바른 부자 멘토를 찾아서 그에게서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수많은 부자들에게서는 배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움을 얻고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은 사실 꼭 엄청난 큰 부를 이룬 대단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제가 말하려는 부자의 진짜 의미는 생각이 부자인 사람들이니까요. 알리바바의 마윤 회장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 말하고, 작은 비즈니스는 돈이 별로 안 된다고 말하고, 큰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한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하고,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레드오션이라고 안 된다고 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다단계라고 하고, 상점을 함께 운영하자고 하면 자유가 없다고 하고, 신규 사업을 같이 운영하자고 하면 자신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한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구글이나 포털에 물어보기를 좋아하고,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대학 교수보다도 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보다 더 적게 행동으로 옮긴다.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내 결론은 간단하다. 당신의 빨리 뛰는 심장보다 더 빨리 행동하고 생각해보는 것 대신에 무언가를 그냥 해라. 가난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한 가지 행동 때문에 실패한다. 그들의 인생은 기다리다가 끝이 난다. 지금 당신 자신에게 물어봐라. 당신은 가난한 사람인가? 생각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방어하고 남 탓하고 변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조금 열심히 하고 노력이라고 말하며 잘 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비난하죠. 생각이 가난한 사람을 곁에 두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이 엄청난 노력으로 성공하더라도 질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과정도 방해를 할 것입니다. 생각이 부자인 사람을 곁에 만들고자 노력하세요. 그래야 당신도 부자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하길 바랍니다. 당신은 부자의 생각을 가졌나요? 두 번째, 변명하지 말라. 위대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말합니다. 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변명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등등. 물론 에디슨의 말처럼 시간이 없다는 변명도 나쁜 변명이긴 하죠. 어쨌든 인간에게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자원이고 또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에디슨과 달리 가장 안 좋은 변명은 남 탓하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도 그렇고 모든 성공의 열쇠에는 자기계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계발의 중심에는 나 자신이라는 주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남 탓을 하면 나라는 주체와 중심을 스스로 버리는 짓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에서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 자신뿐인데 저 사람 때문에 안 된 거야. 주식이 하락만 안 했어도. 남 탓, 세상 탓을 해버리면 나의 삶은 외부에 의존하는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중한 나의 존재와 성공 여부를 외부의 요소에 맡겨버리실 건가요? 변명을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잘할 수는 없었을까? 내가 조금 더 노력해 볼 수는 없었을까?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만 부자의 생각을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너무 남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가짜 말고 진짜 노력을 해라.
자, 몇몇 부자의 예를 들어볼까요? 피겨 여왕 김연아의 부와 성공에 혹시 배가 아프실까요? 당신은 연봉 150억 원의 축구선수 손흥민과 같은 노력을 했나요? 그들이 성공을 위해 얼마나 오랜 기간 끊임없이 노력했는지 알기에 우리는 절대 그들의 성공을 욕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조언을 요청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별로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노력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합니다. 노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자의 생각을 가진 이들을 만나고 배우고 남 탓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들이 기울이는 열정과 노력을 배우지 못하면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새벽에 일어나 지하철이나 버스에 첫 차를 타보세요. 꽤 열심히는 누구나 이미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들보다 남다르게 더 잘 해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를 100시간 하는 것이 수익성이 좋을까요? 아니면 세계적인 강연가가 1시간을 강연하는 것이 수익성이 좋을까요? 세상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노력인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진짜 노력은 더 나은 것을 추구하기 위한 열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합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결국 내가 지금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시간을 아끼고 쪼개서 부가가치 높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에는 세상이 만든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